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 적 있으신가요? 잠시 후 괜찮아지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나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증상을 무시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계단을 오르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몇 분 쉬니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30%를 잃었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간단한 시술로 완치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심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주먹만 한 크기의 근육 덩어리입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심장도 일하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와 막힌 상태. 이 차이가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수도관에 녹이 슬어 물이 잘 안 나오는 상태가 협심증이라면 수도관이 완전히 막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상태가 심근경색입니다. 먼저 협심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에 피가 충분히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협심증의 핵심 특징은 이겁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때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날까요? 빠르게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추운 날씨에 외출할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한 후. 이런 상황에서 가슴이 뻐근하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쉬면 대부분 5분 안에 증상이 사라진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혀 밑에 넣으면 더 빨리 나아집니다. 협심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정형 협심증 패턴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 3층을 오르면 항상 가슴이 아프다 같은 식입니다. 불안정형 협심증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쉬고 있을 때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협심증 자체는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에 피가 전혀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피가 가지 않으면 심장 근육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2시간 이내, 늦어도 6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은 협심증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쉬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증이 20-30분 이상 지속됩니다. 가슴 통증의 특징.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서 시작. 턱, 목, 어깨, 팔 등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음. 코끼리가 가슴을 밟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반 증상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름. 구토나 메스꺼움. 호흡곤란. 극심한 불안감, 죽을 것 같은 공포. 어지럼증. 실신.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고령자, 여성의 경우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다른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숨이 차요. 피곤해요.
이런 애매한 증상만 있어도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대부분 혈관 벽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갑자기 터지면서 시작됩니다. 터진 부위에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자,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협심증. 혈관이 좁아진 상태. 운동이나 활동할 때 증상 발생. 쉬면 5분 안에 나아짐. 통증이 비교적 예측 가능. 니트로글리세린 약이 효과적.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병원 진료 필요. 심근경색.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 쉴 때도 갑자기 발생 가능. 쉬어도 20분 이상 지속. 극심한 통증과 여러 증상 동반. 약으로 완화되지 않음. 즉시 119 호출해야 하는 응급 상황.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협심증은 쉬면 나아지는 통증. 심근경색은 쉬어도 멈추지 않는 통증.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심증이 의심될 때 즉시 활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세요.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복용하세요. 5분 안에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119를 부르세요. 증상이 처음 나타났거나 패턴이 변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즉시 119를 부르세요. 1분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하세요. 의식이 있다면 아스피린 한 알 300mg를 씹어먹게 하세요. 출혈 질환이 없는 경우. 절대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 하지 마세요.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민폐 끼칠까봐 괜히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119 부르기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혹시 아닐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된다면 무조건 119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생겼을 때 쉬면 나아지는지 확인하세요. 쉬어도 20분 이상 지속되고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단 1분도 지체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빠른 판단과 선택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